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0월의 문턱에 들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심 공판의 결과와 그 여파 때문에 가슴이 서린 구독자님들, 네, 그 마음이 저도 알기에 아직도 많은 또 할 말을 또 저도 역시 자제하면서 오늘은 보석 허가 여부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또 구속 기간을 3회 모두 사용하는 11월 13일까지 그 선고 날짜를 이렇게 늦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또 봅시다. 이것에 대해서 캔사스 하모가 전문가들이 써놓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무튼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네, 특히 거기에 뭐 94조, 95조, 96조 등에는 보석에 대한 것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도 뭐 여기에 그런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입니다. 제대로 잘 나와 있어요. 형사소송 규칙 55조 이거를 살펴볼 것 같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뭐 7일 이내에 한다는 거는 참 무슨 말인지 이 법조문을 읽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티스트 매튜께서는 보석 결정과 선고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크게는 이미 재판이 이제 진행되어서 어디까지 흘러갔냐 하면 이제는 보석 결정이 남아 있고요. 근데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게 보석 결정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 결정이 남아 있는 거고, 1심 선고가 남아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1심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이게 11월 13일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11월 13일이 되려면은 거의 한 달하고 열흘이 넘는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령 보석 결정이 안 되더라도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만 나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구독자님들의 마음은 안심될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독 사법방해가 어쩌느니 수사방해가 어쩌느니 국민의 공분을 어쩌느니 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데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금 검사의 구형이 그것 때문에 3년 6개월을 지금 구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사법방해라든가 국민의 뭐 공분이다, 뭐 이것이 바로 괘씸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캔사스 하모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은 생략하고 지금 당장 오늘 보석이 허가되어 실익이 있다고 한들 11월 13일이 최종 선고 날이니까 1심 선고 날이니까 약 1개월하고 10여일 정도의 보석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석이 또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석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보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 전문가들은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필요적 보석이 제외되는 사유를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4가지가 중요합니다. 5, 6번째는 뭐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거야 뭐 당연히 1번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2번,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네, 물론 여기에도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제95조 3항에 보면 피고인이 죄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김호중 가수가 세계적인 성악가를 꿈꾸고 있고 그 수많은 대형 무대에 섰고 콘서트도 했던 아티스트가 뭐 이런 죄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가, 이거는 좀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검찰에서는 이거와 또 사항에 있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요때는 보석을 신청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혐의를 다 인정해 놓고서 뭘 도망을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많이 이게 어렵대요. 이 실무상에서 이 법률가들 말입니다,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실무상에는 이게 어려워서 사실상 어렵대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필요적 보석이 제외되는 케이스를 균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담당 판사님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보석을 기각할 수도 있고 또 허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러면서 많은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판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만 구속해놔야 되니까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석 허가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 판사님들의 그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보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검사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심리를 하는 절차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속기간 6개월에 붙잡혀 있는 판사님은 이런 보석을 잘 안 해준다,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어차피 형 선고 후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굳이 보석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보편적인 실무에서의 처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집행유예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1개월 한 10일 정도에 그렇게 조금 일찍
보석을 받아서 실익이 있다고 한들 판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보석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번호 자체도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건 번호가 뭐 무슨 뭐 보통 뭐 고단이다 뭐 초 뭐 어쩌고 해갖고 이렇게 사건 번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번호 이외에 이 초단이라는 어떤 그 사건 번호를 붙여서 이 보석 심리를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판사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된다. 그렇게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형 선고 후에 지금 말하면 이제 1심 선고 때에 집행유예가 돼서 나올 텐데 굳이 보석 심리까지 해서 판사님이 머리가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심리를 하여서 피고인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 기일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다면은 이것을 굳이 하겠는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이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뭐 1개월하고 이게 뭐 10일 이 정도의 실익만 있어도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홀가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리고 보석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이렇게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중한죄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충분하게 판사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검찰은 이걸 굳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보석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판사님도 이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지금 보석 허가가 과연 실익이 1개월하고 10일간의 그러한 실익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보석 신청은 어차피 일찍 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공판 때에 보석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첫 공판이 열리기 그 전에 보석 신청을 먼저 한대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첫 공판 때 그때 이제 보석 신문을 하게 되면 적어도 뭐 4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이렇게 실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호중 가수는 3차 공판 때에 신문이 결심 공판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보석 신문이 있었으니까 그 실익이 한 1개월하고 한 10일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재판은 뭐랄까요 생물과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사건의 그 추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보석이 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볼 때에 제외 사유에 대한 그 규제가 폭넓다. 그래서 기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석의 신문을 하는 판사와 또 형을 내리는 그 판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김호중 가수가 처음 구치소로 갈 때에 그때 뭐합니까? 구속 적부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구속만 하는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만 하는 전문 판사님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검찰에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구속이 됐으면은 그 담당 판사님이 이 보석 여부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결정하기가 업무상으로 버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한 판사님이 보석 신문도 하고 형을 내리는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좀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건 번호도 그래서 다르게 매겨져 나온다는 거죠.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니고 해서 뭐 보석을 뭐 천천히 한다고 해서 뭐 변호사님이 쫓아가서 아이고 판사님 왜 이렇게 보석 신문이 늦습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결정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밉보이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석 결정 기일이 언제 되느냐, 또 이것도 참 당사자들에게는 큰 기다림이 텐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소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6월 18일 날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2개월 단위로 연장 3번을 2개월씩 끊어서 연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가 6월 18일에서 8월 17일까지고 2차가 8월 18일에서 10월 17일. 그러니까 10월 17일이 되기 전에 이제 3차 구속을 연장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8일 이전에는 또 한 차례의 3차 구속 연장이 있겠지요.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김어준 가수의 구속 결정 여부를 내려준다면 그 추이가 연장을 할 것이냐, 구속을 연장할 것이냐, 보석을 이전에 해줄 것이냐. 네, 이게 캔사스 하모의 지금 보고 있는 초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0월 18일에 가서야 3차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보통 한 일주일 이전에 이것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 때에 구속 연장을 시킬 건지 말 것인지, 이것은 판사님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네, 그렇게 보시면은 또 하나의 그 공판 재판의 진행상을 보는 그러한 사항인 것이죠.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